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65세 할머니가 25세 손자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80세 할아버지가 30세 직장인보다 한 번 반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양 상식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전혀 맞지 않는 정보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많은 영양사분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우는 영양학 교재 대부분이 아직도 구식 기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도 아직 4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서울 시내 대형 병원 10곳 중 7곳이 아직도 구식 단백질 권장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지의 과학적 근거, 정확히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의 구체적 수치,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몸에 가장 좋은지의 실전 방법까지 말이죠. 또한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무서운 질병들과 반대로 충분히 드셨을 때의 놀라운 변화들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들어주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해외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전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마지막에는 1페이지 요약과 함께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현실을 한번 보시죠. 국민건강영양조사 최신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4, 5명이 충분한 단백질을 못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0대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되어요. 50대 중 3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 60대는 2명 중 1명, 70대는 3명 중 2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나머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백질 권장량 기준 자체가 틀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3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권장량을 지키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근감소증 위험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단백질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달걀 하나 정도입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달걀 2개 반 정도만 드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1985년입니다. 거의 40년 전 기준이에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15년이나 짧았고 노인 인구 비율도 20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이고 노인 인구가 5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영양 기준은 40년 전 그대로라니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기준마저도 최소 필요량이었지 건강 유지량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노인 영양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몸무게 1kg당 달걀 2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021년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달걀 2개 반까지 권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일본 장수의학연구소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달걀 3개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한국영양학회도 2024년에 드디어 기존 권장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60kg 어르신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달걀 4개에서 6개까지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기존 권장량의 거의 2배에서 2배 반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존 기준대로라면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조금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에 고기 한 뼘 정도, 저녁에 생선 한 토막과 콩, 반찬,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까지 드셔야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매년 근육의 한 뼘 정도씩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0세에 근육량이 가방 3개 정도였다면 60세에는 가방 2개, 80세에는 가방 1개 반 정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심지어 뇌 기능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호르몬이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단백질 흡수율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20대에는 드신 단백질의 거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지만 60대는 4개 중 3개, 80대는 5개 중 3개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해요.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활용되는 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흡수된 단백질도 젊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결국 드신 양의 절반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병과 회복력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작은 감기 하나에도 근육 손실이 크게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사흘 누워 있어도 별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사흘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를 노인성 급속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회복이 더디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합성 호르몬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들이 부족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는 염증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되기 쉬워요. 염증이 있으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염증을 잡는 데 먼저 사용됩니다. 결국 근육 합성에 쓸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64세 박영숙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박영숙님은 키 155cm, 몸무게 52kg로 표준 체중이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보기 가방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육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박영숙님은 하루에 단백질을 달걀 2개 반 정도만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 밥과 김치, 점심에 된장찌개와 나물, 저녁에 생선 조금이 전부였죠. 기존 권장량으로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상담을 받은 후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달걀 5개 반 정도로 늘리셨어요. 몸무게 1kg당 달걀 1개 반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에 닭가슴살 한 뼘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와 콩나물 무침,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시면서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보기 가방도 전보다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4달 후에는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6달 후 재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악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걷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균형 감각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숙 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르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현재도 꾸준히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다니시면서 근력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실패 사례입니다. 58세 김철수님은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듣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잘못 이해하셔서 탄수화물은 물론 단백질까지 확 줄이셨습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을 믿으신 거죠. 하루에 달걀 한 개도 안 되는 단백질만 드시게 되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샐러드와 과일, 저녁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좋아 보였어요. 체중이 서너 킬로 줄어들고 혈당도 조금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3달 후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체중은 5킬로 줄었지만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서너 킬로나 감소했던 거예요. 살은 빠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진 상황이 된 거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었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기초대사율이 크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상당히 감소했어요. 결국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현재 김철수님은 내분비내과와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정상화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데는 최소 반년에서 1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사례는 78세 이순자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순자님은 5년 전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시게 되었어요. 귀찮다고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는 날이 많았죠. 자연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달걀 한 개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는 걷기도 힘들어져서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각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침대에서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나서서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달걀 6개 정도까지 늘렸어요. 78세 52kg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달걀 거의 2개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찜과 우유, 점심에는 닭고기나 생선, 저녁에는 두부와 콩 반찬을 꼭 드시게 했어요. 간식으로는 단백질 음료나 견과류를 드리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니까 점차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 후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앞까지 산책을 나가셨어요.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요리도 직접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도 나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회복은 정말 드물다고 놀라워하셨답니다. 네 번째는 62세 정민호님의 운동과 단백질 시너지 사례입니다. 정민호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하지만 6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근육량이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식단을 확인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루 달걀 3개 정도밖에 드시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하루 총 섭취량도 달걀 6개 정도로 올렸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음료를 마시도록 했어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6달 후에는 상당히 증가했어요. 벤치프레스 중량도 처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현재 정민호님은 동년배들 중에서도 가장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고 계세요. 이 4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년 이후부터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필요량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50대 몸무게 1kg당 달걀 1개에서 1개 반, 60대 몸무게 1kg당 달걀 1개 반에서 2개, 70대 몸무게 1kg당 달걀 2개에서 2개 반, 80세 이상 몸무게 1kg당 달걀 2개 반에서 3개.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달걀 1개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회복기에 있으신 분들은 달걀 1개 반까지 더 추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60kg 어르신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달걀 4개에서 5개가 필요해요. 운동을 하신다면 달걀 5개에서 6개, 병에서 회복 중이시라면 달걀 6개에서 7개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드셔봤자 몸에서 다 활용하지 못해요. 젊을 때는 한 번에 달걀 3개 정도까지도 흡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달걀 2개 정도가 한계입니다. 따라서 하루 서너 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상적인 배분은 이렇습니다. 아침 전체의 30%, 점심 전체의 35%, 저녁 전체의 30%, 간식 전체의 5%에서 10%.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1잔, 그리고 견과류 조금 정도.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뼘, 그리고 두부 반모 정도. 저녁에 소고기 한 뼘이나 돼지고기 조금, 그리고 콩나물 무침 정도. 간식으로 요구르트 1개나 견과류 한 줌 정도.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달걀 5개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젊을 때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흡수율도 높거든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하루에 최소 티스푼 반 정도의 류신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닭가슴살 한 뼘에 티스푼 가득, 소고기 한 뼘에 티스푼 조금 못 되는 정도, 연어 한 토막에 티스푼 정도, 달걀 2개에 티스푼 절반, 우유 한 잔에 티스푼 3분의 1 정도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대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두부 한 모에 티스푼 정도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아침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금식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드시면 근육 분해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취침 전 단백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근육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달걀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니까요. 고기는 다져서 완자나 미트볼로 만들어 드시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생선은 찜이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가시가 많은 생선보다는 연어, 고등어, 갈치처럼 가시가 적고 살이 부드러운 생선이 좋습니다. 달걀은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드시면 소화가 가장 잘 되고요.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보다는 반숙 달걀이 소화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부나 콩류는 으깨서 드시거나 순두부찌개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세요. 특히 순두부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소화도 잘 되니까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단백질 식품에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효소가 들어있는 과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이제 단백질을 늘릴 때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조절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의 허가 없이 단백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갑자기 늘리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기존 섭취량에서 달걀 한 개씩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2주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서 목표량에 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하루 달걀 2개 정도를 드시고 계시다면 첫 2주는 달걀 3개, 다음 2주는 달걀 4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단백질만 늘리시면 안 되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을 늘리면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정도는 더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하루에 최소 물 8잔, 가능하면 10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백질 자체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들 중에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 콩에는 탄수화물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도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식단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전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세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가공육이나 치즈, 햄 같은 식품들은 단백질은 많지만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품들보다는 신선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고기, 생선, 콩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요산으로 바뀌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단백질 종류와 양을 조절하세요. 다음으로는 운동과의 관계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운동을 안 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신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를 근육 단백질 합성창이라고 부르는데 운동 후 2~3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시간은 운동 직후부터 30분까지예요. 운동할 체력이 없으시다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걷기만 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주 5번 정도 걷기만 해도 근감소증 진행을 절반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층 정도만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번,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번,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올리기 20번씩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식사 한두 시간 후에 하시면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에 더 자세히 답해 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먼저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말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시는 게 좋아요.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달걀 1개 반 정도가 적당해요. 비건 식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골고루 드시고 퀴노아나 치아시드 같은 완전 단백질 식품도 활용하세요. 하지만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 거의 없으니까 따로 보충하셔야 해요. 또한 철분과 아연 흡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위가 약한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부담될까요?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위산이 부족하시다면 소화효소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요. 살찔까봐 걱정되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의 열 효과는 30%인데 이는 100칼로리의 단백질을 먹으면 30칼로리는 소화하는데 소모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서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데요? 비싼 고기만이 답은 아닙니다. 달걀, 두부, 콩류, 저가 생선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달걀 하나에 달걀 하나만큼, 두부 반 모에 달걀 한 개 반, 콩나물 한 컵에 달걀 반 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냉동 닭가슴살이나 통조림 참치도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인데 더 먹어야 하나요? 혈액 검사의 총 단백질이나 알부민 수치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아닌 이상 정상 범위에 있어요. 이 수치들은 근육량이나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한 평가를 원하시면 체성분 검사나 근육량 측정을 받아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평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나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와 충분했을 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하고 손톱도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서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관절도 튼튼해지고 통증이 줄어들어요. 피부와 머리카락이 건강해집니다. 두뇌 활동도 활발해져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요.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핵심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50세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엔 몸무게 1kg당 달걀 1개 반에서 2개가 필요해요. 기존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서너 번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당 달걀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동물성 단백질 60%, 식물성 단백질 40% 비율로 섭취하세요. 류신이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넷째,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의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해요. 다섯째, 갑자기 늘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2주 간격으로 달걀 1개씩 늘려서 목표량에 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단계 현재 내가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량 계산해보기. 식품 영양성분표나 앱을 활용해서 사흘 정도 기록해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2단계 목표량 설정하기. 나이와 체중, 활동량을 고려해서 개인별 목표량을 정하세요. 65세 60kg라면 최소 달걀 4개, 이상적으로는 달걀 6개 정도입니다. 3단계 2주 간격으로 달걀 1개씩 늘려가기. 갑작스런 변화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4단계 한 끼당 단백질량 달걀 2개 정도로 나누어 먹기. 아침 마이너스 점심 마이너스 저녁 마이너스 간식으로 나누어서 꾸준히 섭취하세요. 5단계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섭취하기.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근육 합성 효과가 3배나 높아집니다. 6단계 수분 섭취량 늘리기. 단백질을 늘리면 물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 최소 8잔 정도는 드세요. 7단계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 석 달마다 한 번씩 근육량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수치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의 구체적인 함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한 뼘 마이너스 달걀 4개. 소고기 등심 한 뼘 마이너스 달걀 4개 반. 돼지고기 안심 한 뼘 마이너스 달걀 4개.
연어 한 토막 마이너스 달걀 4개, 고등어 한 마리 마이너스 달걀 3개 반, 달걀 1개 마이너스 달걀 1개, 우유 한 잔 마이너스 달걀 1개, 요구르트 1개 마이너스 달걀 1개 반, 치즈 한 장 마이너스 달걀 1개, 식물성 단백질, 두부 반모 마이너스 달걀 1개 반, 콩나물 1컵 마이너스 달걀 반개, 검은 콩 삶은 것 1컵 마이너스 달걀 1개 반, 아몬드 한 줌 마이너스 달걀 1개, 땅콩 한 줌 마이너스 달걀 1개, 퀴노아 한 그릇 마이너스 달걀 반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로 든든한 근육을 만들어 가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집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마지막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분들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레시피들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과 함께 해야 할 최고의 운동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